이정우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8연속 안타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타율은 3할 1푼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할 4푼대 타율을 유지했으나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8경기 연속 안타는 기록했지만 한 경기에 2개 이상의 안타를 치지 못했고 사구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내셔널리그 안타 부문에서 1위와 단 2개 차이로 뒤지고 있어 여전히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MLB 관계자들이 선정한 이달의 가장 놀라운 선수에 이정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20명의 관계자 중 9명이 이정우를 지목했다고 하네요. 또한 가장 놀라운 팀으로도 샌프란시스코가 뽑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 예상 순위가 22위였던 팀인데 현재 파워랭킹 6위까지 상승했고 이 팀을 선정한 이유로 이정우의 활약을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1위라는 평가를 단순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팀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 팬들에게 이정우는 이 정도 성적은 당연히 낼 수 있는 선수로 인식되었지만 MLB에서는 시즌 전 예상 타율을 2할 8푼대로 전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와 같은 페이스가 계속된다면 실제로 그 정도 타율로 시즌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정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멀티히트와 장타력입니다. 실제로 경기를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놀라운 팀입니다. 이번 경기 타선만 보더라도 정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정우를 제외하면 스타급 선수도 없고 팀 타율은 1할 때에 머물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승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고 앞으로 타선이 살아난다면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좋은 성적은 오로지 투수진 덕분입니다. 콜로라도와의 이 연전에서 평균 득점이 3.5점에 불과했습니다. 리그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팀을 상대로도 겨우 3.5점밖에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기를 시청하는 것은 정말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우는 3번 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이점은 최근 타격감이 좋았던 플로레스가 이번 경기에 휴식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득점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콜로라도 선발은 신인 투수였습니다. 원래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겨 불펜 투수가 선발로 등판했는데 이전에 한 번 선발로 나와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6실점을 했고 평균 자책점이 10점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단 한 경기 성적이었고 상대가 시카고 컵스였기 때문입니다. 최고 구속은 96마일이며 스플리터가 주무기인 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선발 투수를 쉽게 무너뜨린 적이 없어서 투수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발은 조던 히키스였습니다. 그는 MLB 선발 투수 중 평균 구속 4위를 기록하는 강속구 투수입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평균 자책점도 계속 상승하면서 불펜 강등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콜로라도였기에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예상대로 경기는 완벽한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5회까지 양팀 합쳐 안타가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득점도 1점뿐이었죠. 이정우가 삼진 처리했던 야스트젬스키 외에 또 다른 선수인 마토스가 뜻밖의 홈런을 터뜨려 1에서 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양팀 통틀어 안타가 3개였는데 여기에 이정우의 안타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1회에는 장타를 노리고 크게 스윙했지만 좌익수에게 잡혔고 4회에는 3루 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타구를 쳤으나 뛰어난 수비에 막혀 안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를 상대로 이렇게 고전할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1점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회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체력이 충분해 보이던 히키스가 갑자기 제구력을 잃으며 연속 6개의 볼을 던졌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안타를 맞았고 불펜 투수도 막지 못했으며
투수 앞으로 강한 타구가 날아갔지만 운도 따르지 않아 6회에만 3점을 내주며 역전을 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강한 팀에게는 약하고 약한 팀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였네요.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신가요? 다저스는 최근 6연승을 달리며 많은 승수를 쌓았는데 그 이유는 피츠버그라는 약체팀을 상대로 승수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1위로 올라섰죠. 진정한 강팀이라면 약체팀은 확실하게 제압해야 하는데 이정우의 팀은 어째서인지 대부분 힘겹게 이기거나 역전승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수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히키스도 구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5회까지는 평균 구속이 96마일 이하였는데 6회 위기 상황에서 구속을 끌어올려 98마일, 99마일까지 던졌지만 오히려 모두 안타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1에서 3으로 역전을 당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6회 말 샌프란시스코의 공격 차례에 콜로라도 신인 선발 투수는 계속해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6이닝 3실점 이내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선두 타자 마토스가 볼넷을 얻어냈고 원아웃 상황에서 야스트젬스키도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이때 콜로라도 감독은 투수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신인 투수가 잘 던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펜에서는 승리조의 유일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투수를 투입했습니다. 아마도 승리 기회가 많지 않아 등판 횟수가 적었던 투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펜 투수가 몸이 덜 풀렸는지 실수도 나오고 연속 볼을 던지면서 아다메스마저 볼넷으로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풀카운트 상황에서 불펜 투수가 점점 제구력을 회복하고 있었고 7구째에 좋은 공을 던져 아다메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만 심판이 이를 볼로 판정하면서 만루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삼진이었지만 심판의 오심 덕분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만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1에서 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루 찬스가 왔고 이정우의 타석이 되자 팬들은 큰 기대감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정우가 타석에서 피치 클락 룰에 걸리면서 불리한 카운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상황들이 아쉬웠기에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민망할 상황이었는데 이정우는 첫 공으로 들어온 낮은 싱커를 그대로 걷어올려 160km짜리 중전안타를 날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1타점을 올렸습니다. 역시 6회의 이정우라고 할 만큼 그의 6회 타율은 거의 5할 6푼에 육박합니다. 한숨을 돌렸습니다. 동점까지 만들면 좋았겠지만 야스트젬스키는 무리하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후속 타자로 나온 2할 초반 타율의 4번 타자 체프먼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홈런, 그것도 만루 홈런을 터뜨리면서 순식간에 대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6에서 3으로 경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물론 체프먼이지만 이정우도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다메스, 이정우, 체프먼이 차례대로 기회를 살렸기에 점수가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역전될 리는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강력한 불펜진이 가동된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또 다시 기회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콜로라도는 투수가 부족했는지 이미 만루 홈런을 맞은 투수를 그대로 투입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만루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정우가 다시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자 콜로라도는 급하게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만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멀티히트라도 쳐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새로 등판한 투수는 겉보기에도 강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아마도 속으로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공은 그냥 지켜봤고 두 번째 공으로 79마일짜리 가운데로 몰린 실투성 공이 들어왔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스윙했는데 공은 멀리 날아갔지만 아쉽게도 펜스 앞 5m 지점에서 외야수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미 3점 차로 앞서고 있어서인지 욕심을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오히려 타율이 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은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다 안타 부문에서는 1위와 단 1개 차이입니다.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내일 콜로라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1위로 올라섰길 바랍니다. 결국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